이제 그 얘기하려고 했죠. 뭐예요? 이거 자꾸 읽지? 축제 끝났고 뭐 수학여행 이런 거 없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기말고사가 있긴 하지만 기말고사는 뭐 영어보다는 뭐 다른 과목 위주로 한 몇 과목 보죠 이번에? 한 5과목 보나요? 몇 과목? 6과목? 국영수 사과 기가? 역사, 국영수 사회 있고 역사 따로 있고 6과목이요. 3일 동안 6과목이니까 둘둘 보겠죠. 뭐 국영수 본 다음에 거기다가 하루 사회, 하루 과학, 하루 역사 이렇게 하고 보겠죠. 보통 국어 영어를 같이 본다거나 수학, 국어를 같이 본다거나 그런 경우가 없으니까. 하지만 그것까지 11월 17일 날 그것까지 끝나게 되면 진짜 고등학생이죠. 12월 초에 아마 고등학교 지원하는 거 할 테니까 뭐 이제 또 마음속에 또 나중에 또 이제 우리 기말고사 때라든가 그럴 때 뭐 내가 또 이제 뭐 학교를 갖다가 뭐 정해준다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뭐 여러분이 뭐 어떻게 생각할지도 한번 얘기해보고 있고요. 또 너네끼리도 얘기하다 보면 너네끼리도 좋은 거가 나올 수 있으니까. 자, 오케이 수업 시작했어요. 421번부터 다 부르겠어요. 오늘은 12개였죠. 자, 421번이 5번이고요. 그 다음에 우측에가 4, 2. 그 다음에 24번에 3, 1, 2, 2가 되고요. 그 다음에 428번에 5, 3, 그리고 4, 3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432번이 한 개죠. 32번이 1번 이렇게 되겠어요. 내가 지난 시간에 2개씩 내가 뽑아가지고 얘기해주는 거 안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치? 내가 여기다 적어놓고 수업에 적어놓고는 숙제 불러줄 때 그건 안 했는데 하여튼 내가 오늘 하고 싶은 거 2개를 갖다가 선정해놓고 내가 안 보여줬더라고요. 일단 뭐 그거는 상관없이 오늘 또 준비 잘 해보니까 밑줄이 오답은 24번에 한 개가 되고요. 답이는 없어요? 오케이. 그러면 424번에 민준이 거랑 그 다음에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도록 하겠어요. 24번부터 해도 될까? 그래요. 424번 보겠어요. 24번 먼저 본 다음에 아이고 소리 잠깐만요. 내가 이거 꽂아놓는 걸 또 까먹어가지고 424번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이게 바로 그 문장이죠. 그 유형이죠. Rise to the bait, rise to the bait. 여기다 일단 밑줄을 쳐볼게요. 그래서 얘가 뭔지 물론 베이트라는 단어를 갖다가 알면 좋겠지만 솔직히 모른다고 하더라도 상관없거든요. 혹시 물어볼게요. 민준아, 너 이거 풀 때 이거 독해하면서 베이트라는 단어 찾았어요? 안 찾았어요. 그래요. 뭐 물론 나는 단어를 찾으라고 하지만 안 찾고도 푸는 게 좀 더 문제풀이에는 공부에는 찾아야겠지만 이따가 내가 뜻은 알려줄 테니까 문제를 푸는 데는 모르고도 풀어야 돼요. Rise라는 단어 정도는 알잖아요. 올라가는 건데요. 베이트가 뭘까? 이런 거야. 이제 가볼게요. We all know that. 우리는 알고 있다는 거야. temper라는 단어가 성질, 기질이라는 뜻인데요. 일단 표현 하나 알려줄게요. 이 표현을 알려주는 게 조금 그렇긴 한데 왜냐면 이제 문제 푸는 데 있어서 좀 영향이 있어가지고 lose one's temper라는 게 얘가 화를 내다요. 이런 식으로 많이 쓰는 관용 표현에서의 템퍼가 쓰이거든요. 그러면 템퍼 자체의 뜻은 뭐냐면 성질이에요. 성질. 근데 그 성질이 물질의 성질 이런 거 아니고요. 그러니까 너 왜 자꾸 성질 부려? 이럴 때의 성질이죠. 그러니까 약간 그 화내는 느낌, 성질 부리는 느낌. 그러니까 자신의 성질을 잃어버리고 놓치는 거야. 즉 뚜껑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막 꽉꽉 누르고 있다가 내 성질을 갖다가 그걸 놓쳐버리기 때문에 화를 내다가 되는 거죠. 템퍼라는 게 그런 뜻인다는 거. 자, 그래서 우리는 모두 알고 있는데요. 이 성질이라는 게 가장 첫 번째 것 중에 하나인 거야. 근데 뭐 하고 있는 lost in many argument 많은 논쟁 중에서 argument라는 게 주장 또는 논쟁이니까 뭐 discussion 우리가 논쟁을 하다 보면 잃어버릴 수 있는 것 중에 첫 번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성질이라는 거죠. 결국 이런 표현을 안다면 이 표현을 좀 알아야 됩니다. 이건 알아야 되는 표현이에요. 우리가 논쟁을 하다 보면 뭐 하기가 쉬워요? 화를 내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lose one's temper라는 표현을 갖다가 lost라고 이렇게 과거분사를 꾸며주면서 우리가 놓치기 쉬운 첫 번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성질이라는 거죠. 토론하다 보면 화를 내기가 쉽구나. 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it's easy 말하는 건 쉬워요. 뭘 말하냐? 우리가 쿨하면 차분하다든가 뭐 쿨이라는 게 시원하게 끊는 게 아니라 너 참 쿨하구나 이러죠. 그래서 쿨함을 유지하라고 말하는 건 쉬워요. 근데 말하는 건 쉽지만 도대체 너는 그걸 어떻게 하겠냐는 거죠. 자, 민준아, 뭘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야? 차분함을 유지하는 것. 말은 쉬운데 도대체 그 차분함을 유지한다는 것, 화를 안 내는 걸 어떻게 해야 될까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핵심,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핵심은 뭐냐면
가끔씩 이런 논쟁 속에서 상대방이 뭐 하는 거다? 너를 갖다가 화나게 만들려고 노력하는 게 바로 상대방이라는 게 바로 핵심이라는 거야. 우리가 기억할 건 우리가 논쟁을 하다 보면 상대방이 나를 갖다가 화나게 만들려고 노력한다는 게 바로 핵심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친구랑 좀 다툴 때 있잖아. 그럴 때 이제 뭐 긁는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살살 긁어갖고 빡치게 만들고 약간 이렇게 해야지만 자기가 이긴 것 같고 이런 느낌이 들고요. 뭐 100분 토론 요즘에 안 보긴 하지만 MBC 100분 토론 같은 거 보면 서로 막 살살 맞게 이제 이게 기분 나쁘게 만들어요. 물론 예의를 어느 정도 지켜야겠지만 TV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렇더라도 논쟁을 하는데 너무 친절하게 하면 약해 보이기 때문에 좀 세게 나가면서 말도 좀 거칠게 하면서 이런 식으로 톤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뭔가 상대방을 갖다가 화나게 만들려고 노력하는 게 바로 우리가 기억할 만한 핵심이 되겠고요. 그러면 그들은 말하는 거예요. 어떤 걸 말하냐면 벗은 것인데 there are intentionally 의도적으로 설계되어진 것들을 말하는 거야. 근데 뭐한다? 너를 짜증나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상대방을 짜증나고 화나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의도적으로 미리 설계한 것들을 그들이 말할 수가 있다는 거야. 그리고 그들은 알고 있어요. 우리 논쟁의 상대방이죠.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만약에 네가 차분함을 잃어버리도록 시킬 수가 있다면 네가 뭔가 바보처럼 들리는 뭔가를 말하게 될 거라는 걸 알게 된다는 거야. 결국 논쟁을 할 때 상대방을 화나게 하는 건 나에게 유리한 거야, 불리한 거야? 유리한 거야. 걔가 화가 나가지고 뭐 감정적으로 나오고 이성을 놓치게 되면 막 뻘소리 하다가 막 핏대 세우고 그러다가 막 욕하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뭐가 말려드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너는 단순하게 화가 나겠죠? 그러면 그것이 불가능해져요. 뭐가 불가능한다? 네가 논쟁에서 이기는 게 불가능해지는 거야. 상대방의 그 꼬드김에 빠져들어갖고 네가 진짜 화가 나면 걔가 너를 화나게 하려고 긁을 거 아니야. 그렇게 되면은 뭐가 가주어 진주어져 의미 상해지니까 체크만 하겠어요. 우리는 이 정도는 이제 쉽게 볼 수가 있고요. 네가 의미 상해지까지 나와 있죠? 네가 그 논쟁, 토론을 이기는 것이 그렇게 되면 불가능해진다. 화가 나면 나한테는 마이너스, 상대방에는 플러스가 된다는 거야. 그러므로 뭐해라? 거기에 빠져들지 말라는 거야. fall for가는 게 어디 어떤 함정 같은 거에 빠져들다가 되는 거야. 거기에 빠져들지를 말라는 거야. 그러면 요런 이기 있잖아요. 요런 거는 솔직히 한 단어로 딱 찾기가 어려워요. 하지만 지침이라는 게 명확하게 쉬운 것만 연습하는 게 아니라 요런 것도 조금 내용적으로 파악하는 것도 우리가 이제 연습을 미리 해야 되거든. 어디에 빠져들지 말라는 걸까요? 얘의 경우에는 진짜 한 단어로 딱 보다는 전체적인 문장의 흐름이라든가 내용적으로 생각을 해야 돼. 좀 내가 생각할 기회를 좀 드릴게요. 그러므로 어디에 빠져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치, 상대방이 나를 갖다가 화나게 만들려고 노력하는 것, 그런 행동 또는 그런 말, 그렇게 나를 갖다가 의도적으로 화나게 하는 그런 말, 그런 것들에 빠져들지 말라는 거죠. 그래요, 훌륭해요. 그 정도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남의 어떤 함정 같은, 함정이라는 단어는 안 나왔지만 우리를 화나게 만드는 그런 의도, 그런 거에 빠져들지 말라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떤 말, 리머크라는 것도 언급하다, 논평하다, 표시하다 이런 거야. 말이 만들어진 건데요. 너의 화를 초래하기 위해서, 이건 상대방이 말이겠죠. 상대방이 너의 화를 초래하기 위해서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야. 그러나 시원한, 차분한 대답으로 반응을 하는 거죠. 그 화를 내게 만들려는 말에 대해서 반응을 하긴 하는데 어떻게 반응한다? 차분한 응답으로 반응하는 거야. 근데 어떤 것이 이러한 대답이냐면 that focuses on the issue, 문제는 문제인데 지금 제기되어진 문제에 집중하는 그러한 차분한 응답으로서 대답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러면 제기되어진 문제에 집중하는 차분한 대답이라는 건 화를 내는 거야, 안 내는 거야? 안 내는 거죠. 그렇죠? 감정적으로 받아치지 말고 지금 우리가 토론하는 그 주제에 집중하는 거죠. 그것이 뭐 할 가능성이 있다? 가장 효율적일 가능성이 있다. 상대방은 너를 화내게 하려고 말을 하겠지만 거기에 빠져드는 게 아니라 차분하게 응대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수가 있다가 되는 거죠. 오케이? 여기까지 주제를 다 파악했죠. 논쟁에서 상대방의 의도에 빠져들지 말고 cool, 그러니까 여기서는 angry가 마이너스가 되는 거고요, cool이 플러스가 되는 거야. 그래서 그런 쪽의 내용을 갖다가 머릿속으로 정리하면서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연습이 돼야 되는 거야. 그러면 마지막 문장이죠. 진정으로 주의 깊은, attentive라는 게 집중하고 주의 깊은 청취자는 이 사실을 존경할 거야. 그러니까 이 청취자 같은 사람이 예를 들어서 너네 둘이 토론하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딱 너네 갖다가 지켜보는 거지. 아, 쟤가 이렇게 하는구나. 담이가 민준이를 화나게 하는구나. 근데 민준이가 거기에 빠져드는구나. 그럼 민준이가 거기에 대해서 잘 대처해서 차분함을 유지하는구나.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실을 존경할 거냐면
빈칸하는 사실을 빈칸이 아니라 that이라는 사실을 존경할 거라는 거야. 그러면 어떤 사실이야? You didn't. 네가 뭐 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존경하는 거죠. 그러면 이걸 듣고 있는 사람이 네가 화를 냈다라는 사실을 존경할까요? 화를 안 냈다는 사실을 존경할까요? 화를 안 냈다라는 거. 그렇죠? Not angry 이거예요. 화를 내지 않았다라는 사실에서 야, 쟤 참 차분하구나. 상대방이 막 긁으려고 그러고 너를 갖다가 화나게 만들려고 그러한 기분 나쁜 말을 짜증나게 하는 말을 하지만 화를 내지 않았다는 그러니까 자 미안 밑줄을 이렇게 친다면 not angry면 안 되겠죠. 네가 화를 내지 않았다라는 걸 갖다가 존경해줘. 소리 내가 잠깐 착각했어요. 그러니까 didn't가 밖에 나와 있잖아요. 밑줄이 rise부터 쳐있기 때문에 rise to the bait라는 게 화를 낸다의 의미가 되는 거죠. 근데 그 화를 안 냈다라는 그 사실, 동격이겠죠. 내가 내목까지 찾으니까 그 사실을 야 너 대단하다. 너 참 뭐 대단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존중을 할 것이다. admire, 공경하다가 되는 거죠. 이 밑줄 자리가 화를 내는 그런 상황이 되겠어요. 그러면 답이 풀려버렸죠. 왜냐면 내가 lose was temper라는 표현을 설명하지 않고서는 여기가 해석이 안 되기 때문에 얘를 갖다가 답을 갖다가 이제 표현을 알려주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민주랑 보면 의도인지 알겠죠. 답은 몇 번에 있을 게 없어요. 424번에 3번이에요. 그렇죠. 네가 화내지 않았다는 사실을 갖다가 존경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뭐 토론에 대한 어떤 성격, 토론의 본질은 남을 화나게 하는 거. 그래서 자기에게 유리하게 하는 거.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상대방을 유리하지 않게 하고 내가 유리하려면 화를 안 내야죠. 그러면 그걸 지켜보는 사람들이 야, 쟤는 화를 안 내는구나. 끝까지 이성적이구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존경을 한다. 이런 식으로 푸셔야 되고요. 그러면 데이트의 뜻은 뭐냐? 얘가 미끼예요, 미끼. 그러니까 이때 그 미끼가 뭐예요? 적어줘. 그렇죠? 미끼를 물면 안 되는 거지. 그 미끼가 뭐야? 상대방이 너를 갖다가 꼬드기려고 미끼를 낚는 거야. 낚시할 때 미끼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기를 낚듯이, 그러니까 살살살 긁어갖고 화내봐 이런 것들을 갖다가 미끼로 끌어올려주지 않는 거지. 물고기가 있다가 뭔가 지렁이가 있으니까 먹으려고 올라갔다가 잡혀가지고 끌려나가가지고 망하는 거 아니야. 토론에서 지는 거 아니야. 결국 네가 미끼로 올라가지 않았다는 게 이 함정에 빠지지 않았다는 거, 즉 화내지 않았다는 거가 되는 거죠. 뭔가 지금 독해를 하고 있는데 니네가 점점 더 느낄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는 영어를 배우고 있죠. 근데 읽다 보면 영어가 아닌 게 돼.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제 단어들, 언어는 영어를 읽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글의 이해이기 때문에 이런 글의 흐름과 이해를 갖다가 얘가 뭘 가리키고 얘가 어떤 의도 방향이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얘가 좋은 건지 얘가 나쁜 건지 이거는 솔직히 영어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점점 더 그렇게 돼요. 지금 우리가 고2를 하고 있지만 고2, 고3은 더욱더 그렇기 때문에 글귀에 대한 그런 내용 파악을 갖다가 전날 주의를 하셔야 되겠어요. 좋은 질문이었고요. 단어 같은 건 정리할 게 없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답은 끝났으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도록 하겠습니다. 427번을 할게요. 이게 이 427번 너무 길고 갔나? 일단 427번은 좀 왔다 갔다 바뀔 수 있으니까 오늘 것 중에서는 얘가 제일 중요해요. 자, 일단 또 한번 가볼게요. 두 분 다 맞긴 했지만 표현도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있고 지우개를 왜 지워지도 않는 걸까? 있는데도 잠깐만요. 이렇게 좀 지우고 갈게요. 여기서 좀 어렵고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자, 가볼게요. 인생, in life, 인생에서 그들은 말한다. 뭘 말하냐면 어떤 것에 지나치게 많은 것, too much가 is not good, 좋지 않다는 말, 너에게 좋지 않다는 거지. 아니 여러분들 뭐 이 정도는 알잖아요. much는 많은 건데 too much는 너무 많은 거죠. 일단 이 to라는 이 표현 자체가 긍정의 의미를 포함해요, 부정의 의미를 포함해요. 이 부정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은. 아니 돈이 많은 거 좋은 건데 너무 돈이 많으면 부정적인 거고요. 예쁜 거 좋은 건데 너무 예쁜 거 안 좋은 거예요. 너무 친절한 거 안 좋은 거예요. 좀 성가셔. 너무 오버스러우니까 to가 붙으면 부정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지나치게라는 뜻이에요. 과도하게 너무 많이. 아니 공부도 너무 많이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공부하다 죽어버리면 안 되니까. 아무리 몸에 좋은 맛있는 음식이어도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되는 거잖아. 배 터져버리니까. 그런 거야. 그래서 인생에서 그들은 뭐라고 그래요? 어떤 것이든 지나치게 많은 것은 너에게 좋지 않다. 그래서 실제로 특정한 것들, 인생에서의 특정한 것들 중에 너무 많은 것은 너를 죽여버릴 수가 있다는 거야. 지나치게 많으면 죽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그들은 말하는데요. 물은 적이 없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도 우리가 문제 유형은 아니지만 물이 적이 아니다. 아까의 유형 함축적 의미라는 문제는 아니지만 글을 읽을 때 이게 무슨 말인지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야.
물은 적이 없대요. 왜 그러냐면 물이라는 건 모든 생명에게 필수적이고 근본적이기 때문에 그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물은 적이 없어요. 결국 물은 나의 적도 아니고요. 너의 적도 아니고요. 너의 적이 없어요. 그 얘기는 뭐냐? 물은 다 우리의 적이 아니면 뭐예요? 친구죠. 그죠? 그러니까 그냥 대략적으로 얘기했을 때 결국 물은 모든 생명체에게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플러스예요. 그러니까 적이 없겠죠. 그렇죠? 그들이 우리에게 플러스니까 우리도 그들에게 나쁘게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물이 적이 없다는 건 물은 모든 생명체에게 꼭 필요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물은 그 정도로 중요하지만 물 없이는 살 수 없지만 이제 나오죠. 네가 너무나 많은 물을 섭취한다면 take in, 받아들이기가 섭취한다면 마치 뭐처럼 drown이라는 게 단어는 계속 안 찾고 있나요? drown이 뭐예요? 익사라. 그죠? 물에 빠져 죽는 거죠. 물이 아무리 좋아도 물을 제일 많이 먹을 때는 물에 빠져 죽을 때겠죠. 그렇죠? 이제 먹기 싫을 정도까지 먹을 테니까. 내가 그 얘기 했나? 초등학교 6학년 때 실내 수영장에 친구들이랑 놀러 갔었는데 애들이 놀고 있고 실내 수영장인데 그 그러니까 워터파크가 아니라 그냥 이제 동네 수영장 있잖아요. 그냥 수영하는 수영장. 거기 이제 놀러 갔었는데 수영장 보면 그거 알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 있잖아요. 물의 깊이가 점점 더 깊어지는데.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한 1m인데 점점 더 깊어지면서 저쪽은 한 2m 돼 있고 그렇게 돼 있는 거거든. 근데 내가 이제 수영을 못했어요. 지금도 못해요. 수영 못하는데 애들이 얕은 데서 놀고 있는데 초록 때였으니까. 근데 조금씩 가보고 싶은 거야. 얼마나 깊은지. 근데 수영을 못하니까 벽에 이제 수영장 벽 있잖아요. 풀장의 벽. 벽에 매달려갖고 벽을 붙잡고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리가 안 닿지? 그러면 얼마나 깊은지 보려고 내려갔다가 발을 디딘 다음에 딱 올라가가지고 다시 짚으면 그 정도로 이제 가능하니까. 그래서 끝까지 가보려고 얼마나 깊은지 보려고 혼자서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끝까지 가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가고 벽을 짚으려는데 미끄러우니까 놓쳐버렸어요. 그래갖고 안에서 막 허우적거리면서 나 혼자 이제 꼬르륵 진짜 근데 나 얘기 안 했어. 정말 너네 그런 얘기 들었어요? 그 죽을 때가 되면 죽기 직전에는 그 전까지 인생이 이 파노라마처럼 빠르게 지나간다는 거. 나 그 느꼈잖아요. 그러니까 13살이었을 거 아니야, 초록이니까. 그때까지 몇 년 살지도 못했는데 그때까지 인생이 빠르게 지나가더라고. 진짜 그거 딱 듣고 내가 그때 초록이지만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있었거든. 죽는구나 싶었는데 근데 어떻게 하다가 잡아갖고 겨우 올라왔는데 풀장에는 어느 누구도 내가 그런 일을 겪었다는 걸 몰라. 그러니까 이제 나 혼자 죽을 뻔한 거지. 보통 그런 데는 이제 안전요원도 있어야 되는데 옛날이다 보니까 그런 게 없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허우적거리다가 죽을 뻔하다가 뭐 물론 내가 포를 하고 있으면 누가 나를 구조하고 인공호흡하고 살릴 수도 있었겠지만 죽을 뻔하다 혼자 산 거죠. 근데 그게 그런 거네. 이게 보면 또 딴 데로 샜습니다. 근데 이게 다 독해로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독해할 때는 딴 얘기를 하는 게 왜 과거의 그 모든 장면들이 지나가냐면 자기가 정말 급박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사람들이 이 상황을 갖다가 그러니까 극복하기 위해서 그 과거의 경험을 사용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이렇잖아. 자동차가 달려오면 어떻게 피하죠. 근데 왜 그러냐면 그렇게 교육을 받았을 수 있고 옛날에 누군가랑 뭔가랑 부딪혀가지고 아팠던 경험 그런 것 때문에 이럴 땐 피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갖다가 과거의 경험부터 생존 방법을 갖다가 얻어내기 위해서 그렇대요. 그러니까 딱 죽을 때가 되면 과거에 있었던 일이 샥 지나가면서 그 중에서 나에게 필요한 정보를 찾는 거래. 그래갖고 이 상황을 갖다가 이겨내기 위해서 극복하기 위해서 그렇대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 뭐 진짜 그런지 아닌지 약간 일리는 있잖아요. 일리는 이런 좀 약간 상식적인 얘기 좀 얘기가 많이 왔어요. 물은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좋은 거야. 근데 아무리 좋아도 익사하는 사람처럼 물을 너무 많이 마시면 그 물이 너를 죽일 수가 있다는 거죠. 결국 여기까지 내용을 봤을 때 물론 나는 글의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결국 too much는 플러스가 마이너스 마이너스라는 얘기하는 물마저. 근데 이제 요 문장에서 반전이 생깁니다. 교육은 이 규칙의 exception, 예외라는 거예요. 교육은 이 규칙의 예외예요. 이 규칙의 예외가 뭐예요? 지나치게 많은 것 마이너스라는 그 규칙이에요. 이 규칙의 내용이 이거죠. 아무리 좋은 것도 너무 많으면 마이너스라는 그 규칙의 예외가 바로 교육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문장입니다. 자, 다음 문장을 각자 한 30초, 긴 문장도 아니기 때문에 30초 정도의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한번 해석을 해보세요. 그리고 나서 내가 이제 이 문장이 우리 주인공, 오늘 수업의 주인공이에요. 이 문장. 한번 해석을 해보시고요. 나는 옆에 뭔가를 쓰고 있겠어요. 자, 담이에게 먼저 한번 기회를 드릴게요. 한번 해석을 해보세요. 너는 절대 지나친 교육이나 지식을 가지고 있어.
그치. 깔끔하게 해서 잘했어요. 근데 이거 내가 왜 이렇게 뭔가 강조하면서 얘기를 했을까? 답이야. 어떤 것 같아? 너는 결코 절대 지나치게 많은 교육과 지식을 가질 수가 없다가 된 거죠. 그러면 그러니까 결국 뭐 너든 우리든 우리가 교육과 지식을 많이 가지면 좋다는 거야, 나쁘다는 거야? 좋다는 거야. 많이 가지면 좋다는 거야. 지나치게 많은 교육을 가질 수 없으니까 뭔가 결론은 맞았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을 했는지 과정까지는 내가 네 머릿속으로 모르기 때문에 답은 맞았어요. 많은 교육을 받으면 좋다는 거예요. 너무 많으면 안 좋다고 하잖아. 근데 우리는 지나치게 많은 교육을 가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리 좀 설명드리면 봐봐요. 내가 너무 공부를 많이 한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지나친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지나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공부를 10시간 했는데 다 한 것 같아. 지나치게 한 게 아니에요. 12시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12시간 했어요. 죽을 것 같아요. 지나친 게 아니에요. 14시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이라는 건, 공부라는 건 지나칠 수가 없다는 거죠. 자, 되게 좀 비슷하게 되게 여기까지만 해도 이해가 됐어요. 이 표현이에요. cannot too much라는 표현이 보세요. 뜻이 아무리 적습니다. 아무리 뭐뭐해도 지나치지 않다라는 표현이에요. 아무리 뭐뭐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 표현이 여러분들은 지금 잘 이해하는 것 같아요. 내 느낌상. 근데 이걸 잘 알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예문 하나를 들어줄게요. 이런 예문이 또 딱 국민 예문이에요. 이 표현에 We cannot be too much careful about health. 아주 깔끔하게보다는 짧게 그냥 딱 보여주는 예문이기 때문에 이런 예문을 좀 받으면 좋아요. 약간 받은 게 아니라 좀 머릿속에다가 남겨주면 좋아요. 자, cannot too much라는 표현이죠. 해석을 해보면 우리는 우리의 건강에 대해서 지나치게 걱정하거나 신경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사람마다 건강에 대한 신경을 쓸 거 아니에요. 운동도 하고 몸에 좋은 것도 먹고 그다음에 흡연이라든가 담배라든가 술 안 먹고. 근데 우리가 건강에서 걱정을 해요. 근데 이 정도 걱정을 했어요? 지나친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보다 좀 더 걱정을 했어요? 그것도 지나친 게 아니에요. 더 걱정을 했어요. 그것도 지나친 게 아니에요. 결국 뭐예요? 건강에 대한 걱정은 하면 할수록 좋은 거야, 나쁜 거예요? 좋다라는 거지. 그죠? 아무리 걱정해도 지나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글의 흐름이 뭐다? 원래 모든 것들은 너무 지나치면 안 좋은 거래. 근데 건강의 경우에는 아무리 걱정을 해도 지나침이 없다는 거지. 걱정하면 할수록 좋다라는 표현이에요. 굉장히 쓸모있는 표현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게 또 거의 한 이쯤 되면 이게 응용된 표현까지 나오는데 우리는 오늘 1단계만 하겠어요. 나중에 응용된 표현은 또 이제 그때 가서 봐야 되니까 일단 cannot too much를 알고 있으면 나중에 먹고 사는데, 그러니까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영어를 하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봐주시고요. 자, 그럼 뭐다? 현실은, 진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코 충분한 교육, 일생 동안 충분한 교육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지나칠 정도의 많은 교육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평생 배워도 끝이 없죠. 우리가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세상의 어떤 지식에 대해서 1%, 0.1%도 모르겠죠. 그래서 또 나왔다. 이 문장, 이것도 두 번째이긴 하지만 이것도 주인공인데요. 여기를 갖다가 또 이번에도 각자 한번 해석해 보시고 당연히 순서상 민준이는 시키긴 할 건데 어떤 걸 했어요. 이거는 내가 예전에 아니고 얼마 전에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근데 내가 이거 설명할 때 여러분이 살짝 내가 약간 설명이 부족한, 그러니까 우리 문법 시간에 조금 못 건드린 부분이 포함되어 있어. 약간 좀 약간 이해가 좀 그런데 한번 또 나와가지고 해석해보세요. 한국회 중요한 표현이 두 개가 나와서 일단 cannot 꼭 기억하시고 이제 두 번째로 일단 D부터 갈까? D가 뭔가 나의 핵심은 여기에요. and yet to. 여기니까 이걸 일단 보류. 이거 안 하고도 뒷문장 해석할 수 있잖아. 우리가 해석할 때 여기 먼저 하고 여기 먼저 하고 이렇게 좀 자유자재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나는 아직 너무 살면서 너무 많은 경고로 다친 사람을 행동하는 찾지 못했다. 오, 왜 이렇게 잘하지? 야, 니네 잘한단 말이야. 근데 왜 클리닉 모의고사 영상에 그렇지? 이 정도 사람이야. 점수가 이제 잘 나와야 되거든.
아직까지는 이제 독해는 이제 많이 늘었는데 문제를 그러니까 답을 못 찍는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거는 뭐 지금 당장 급할 필요 없고 뭐 어차피 고3 때까지 문제도 풀 건데 글만 잘 읽으면 나중에 요령은 나중에도 충분히 생기니까 그건 경험에 의해서 생기는 거긴 하겠다. 뭐 급하게 생각할 필요 없으니까 되게 잘했어요. 일단 나는 일단 이거 M, 예투를 일단 보류해놓고 이 사람이죠. 지나치게 많은 교육에 있어 인생에서 상처받은, 고통받은, 피해를 받은 사람을 발견한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래 모여야 말이 되는 거예요. 없어야 말이 되는 거죠. 왜? 교육은 받으면 받을수록 뭐한 거니까? 좋은 거니까. 너무 많이 교육 가서 학교를 너무 많이 다닌 거야. 공부를 뭐 대학원 박사까지 다 한 거야. 뭐 유학도 한 거야. 그랬다고 해가지고 망한 사람을 본 적이 없다는 거죠. 실제로 살다 보면 망한 사람도 있긴 할 건데 공부만 해갖고는 망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 이 사람은 나는 본 적이 없다는 거죠. 지나치게 공부를 많이 해서 인생에서 피해를 입은 사람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 have yet를 내가 왜 적었냐면 자 민준아 yet이라는 단어의 뜻은 알고 있잖아요. 아직이라는 뜻이죠. 그러면 얘가 아직 했다 못했다 못했다의 뜻이거든. 근데 그게 왜 그렇게 된 거냐면 봐봐요. 내가 다른 표현을 적었죠. have to가 뭐예요? 해야 한다예요. 그렇죠? 그러면 해야 한다에다가 아직을 집어넣으면 아직 해야 한다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숙제를 오늘 영어 시간인데 아직 숙제를 해야 돼요. 그 얘기는 숙제를 했다는 거 안 했다는 거야. 안 했으니까 해야 되는 거지.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yes은 아직이 맞고요. 그 다음에 have to는 해야 한다잖아요. 아니 have to 정도는 아니잖아요. must와 똑같은 거. 그러면 합치면 아직도 해야 된다는 건 결과적으로 의미가 뭐가 되냐? 아직 뭐뭐 하지 않다가 되버린다는 거야. 아직도 해야 된다는 건 안 했다라는 의미구나.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 근데 지금 우리는 딴 걸 보고 있는데요. have yet와 똑같은 표현이 be yet예요. 이 be2라는 게 이 부분이에요. 내가 이제 투부정사 할 때 여기에다 내가 안 했더라고. 이 be2가 의무를 나타내거든요. have to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have yet to 아직도 해야 돼. be yet to 아직도 해야 돼. 결론적으로 안 했구나. 이것도 이제 오늘의 여기서의 표현. 그래서 내가 이제 이거 갖다가 해석을 해오라고 시키려고 했었는데 내가 까먹고 번호를 안 불러줘갖고 그래서 이 정도면 뭐 준비해온 거나 아는 거나 잘한단 말이야. 아 이런 지금 내가 스타일이 그게 아니라 너네 기분 좋게 해줬고 뭐 할 거예요? 너는 이제 너네가 못한다를 더 강조를 하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듣기 같은 거 야 이 정도 실력인데 듣기 좀만 더 노력하면 다 맞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좀 잔소리긴 하지만 좀 잘 좀 해봐. 그러니까 좀 능력이 있잖아. 나는 이런 사람 너무 많이 교육을 받아서 인생에서 망한 사람을 본 적이 없다. 아직 못 봤다. 아직 찾아야 되니까 아직 못 찾은 거지.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많은 그런 피해자, casualties 단어 정리하고 싶긴 하지만 할 게 많아갖고 많은 걸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맨날 많은 피해자들 본다는 거야. 근데 이 피해자가 어디로부터 초래되어진 거냐? 교육이 지나치게 많은 게 아니라 교육의 부재로부터 초래되어진 공부를 안 해서 초래되어진 많은 피해자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 거죠. 결국 keep in mind 이런 것도 진짜 좋은 질문이에요. 명심하다. 마음속에 유지한다는 게 명심하는 거거든요. 너는 명심해야 돼요. 뭘 명심하는 거다? 교육이라는 건 장기적인 투자예요. 뭘 투자하는 거다? 시간과 돈과 노력을 인간에다가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게 바로 교육이다. 가 되는 거죠. 결국 교육은 이런 시간과 돈과 노력을 오랫동안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교육은 많이 할수록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좋은 거야. 단기적으로는 해봤자 결과가 안 나와. 오랫동안 해야지만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오랫동안 투자를 해야지. 시간, 돈,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도 지금 시간을 들이고 있고 돈도 학원비 내고 있고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된다가 돼 있어요. 오케이? 논리가 좋아서 하나 뽑았고요. 그 다음에 하나 정도는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만 더 하겠어요. 뭐 할까? 이게 오늘의 주인공이었고 오늘 거 그거 아닌가? 오늘 이 421번부터인데 오늘도 유형 하나가 그래요. 430번 그래요. 430번도 그러네. 424번을 오늘 하려고 했었던 거네. 그러네. 원래 414번과 427번을 하려고 했었던 건데 이제 민지가 틀렸기 때문에 이제 하나만 더 할게요. 430번만 볼게요. 이것도 그 유형이죠. 자, 얘는 문장 구조가 좋아가지고 물론
내가 아까 보니까 그쵸 아래 줄의 마지막에 슬랩 여기가 밑줄이 쳐 있는 거지. 역시 한 번 더 이제 조금 감 잡은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 또 이제 오늘 틀리기도 했지만 이제 한 되게 몇 개 풀었잖아요. 이 문제. Slap in our own face에다가 밑줄이 쳐 있죠. 몰라도 된다는 거야. 물론 당연히 몰라도 되는 게 어떻게 있어. 알면 좋겠지만 몰라도 우리가 문제를 풀 그런 문제풀이 방식을 기술을 갖다가 터득을 하는 게 더 먼저이기 때문에 가볼게요. When it comes to 기억나요? 과거 표현인데요. 기후 변화에 이런 거 좀 약하고 When it comes to 관용 표현입니다. 뭐뭐에 대하여 뭐뭐에 관하여. 알아주세요. 이거 직역하면 안 돼요. 그것이 올 때가 아닙니다. 뭐뭐에 관하여 기후 변화에 관하여. 자, 다음 문장이 좀 깁니다. 그래서 내가 일단 여기다 적어줄게요. blame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blame은 비난하다예요. A for B. 이런 구조거든요. blame A for B. 근데 뭐냐? A를 비난하는 거야. 야, 이거 나쁜 놈. A를 비난하는 거야. B에 대해서. B에 대해서 A를 비난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지각을 했어요? 그러면 뭐 담임가 왜 지각에 대한 이슈를 꽤 들이다는데 내가 담임을 비난하는 거야. 뭐에서? 지각에 대해서. 숙제를 안 했어요. 그러면 민준이가 숙제 안 했다고 치면 민준이를 비난하는 거야. 숙제를 안 한 거에 대해서. 뭔가 잘못한 일에 대해서 A를 비난하는 거죠. 자, 근데 내가 이걸 미리 깔고 정하는 게 뭐냐면 많은 사람들 기후 변화에 관하여 조금 빨리 얘기했네. 많은 사람들은 일단 blame에다가 밑줄을 치는 거야. 그 다음에 이런 걸 알아도 내가 이거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지. for를 찾아야 되는 거지. for가 여기 있어. 일단 동그라미 시켜 밑줄 안 치고. 그 다음에 for가 또 있죠. 그 다음에 for가 또 있어요. 이러면 이제 구조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blame A for B 이런 걸 하나하나 니네가 알아두는 게 진짜 도움이 돼요. 다시 한번 기후변화에 관하여 우리는 누구를 불러낸다? 화석 연료 산업. 화석 연료가 뭐야? 석탄 석유. 석탄 석유 산업을 갖다가 비난하는 거야. 근데 뭐에 대해서? 온실가스를 펌핑, 뿜어내는 거에 대해서 석유 산업을 비난하는 거야. 그러니까 화석연료 산업을. 그 다음에 농업 분야를 비난해요. 뭐에 대해서? 열대 우림을 태우는 거에 대해서 농업 분야를 비난하는 거야. 그 다음에 패션 산업을 비난해요. 뭐에 대해서? 지나치게 많은 옷을 만들어내는 거에 대해서 패션 산업을 비난하는 거지. 이렇게 봐야지만이 이제 문장 구조가 깔끔해진 거죠. 결국 여러분들 이 5월 내에 몇 개의 병렬이에요? 3개의 병렬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한번 써놓을 테니까 이게 어떤 의미인지 봐봐요. 이 fossil fuel industry가 A1이에요. 그러면 펌핑이 B1이에요. 그러면 agricultural sector가 A2예요. 그러면 burning rainforest가 B2가 되는 거죠. 그러면 fashion industry가 뭐가 되는 거예요? A3가 되는 거죠. 프라비스니 B3가 되는 거죠. 아니, 옛날 얘기하는데 아니 별로 인기도 많이 했던 거 같았는데 남자 아이돌 그룹 중에서 A1, B4라는 못 들어봤죠? 그렇죠? 뭐 약간 그 뭐라 그래? 듣보자? A1, B4라는 그 아이돌 그룹이 있었어요. 근데 내가 이걸 왜 기억하냐면 이름이 A1, B4인데 이게 무슨 의미일까? 제가 아이돌마다 이제 이름이 있잖아. 근데 뭐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에스파? 에스파 맞지? 에스파는 무슨 뜻이야? 몰라? 트와이스는 왜 두 번 나와? 네가 누구 좋아한다 그랬지? 저 에이티즈. 에이틴즈? 에이티즈? 에이티즈? 80? 에이틴? 18? 80? 80년이야? 80년생이야? 80년생이 몇 살이야? 왜 에이티즈야? 그 티네이저가 중간에 들어오고 에이즈 해가지고 10대에 모든 걸 담았다고. 뭐 이렇게 약간 앞글자 따가지고 이렇게 한 거야. A1, B4가 내가 이거 진짜 약간 뭐 이렇게 유명한 밴드 아니라 밴드랑 약간 그룹이 아니라 왜 기억나면 5명이 멤버인데 1명이 A형이고 4명이 B형이래요. 그래갖고 여기 이름을 줬대는데 진짜 이거 너무 막 줬죠. 아니 그냥 이거 진짜 미안합니다. 딴 얘기했어요. 갑자기 이거 A1, B1 하다가 그러니까 이제 됐죠? 그러니까 이 blame A4B를 기억하고 병렬을 이렇게 따지면 결국 얘네들 A1과 A2와 A3를 비난하는데 각각 그 비난의 원인이 뭐냐면
화석 연료 산업은 너무 온실가스를 뿜어내니까 니네 그것 때문에 잘못된 거지. 그 다음에 농업 분야는 열대우림을 태워버리니까 잘못하는 거지. 그 다음에 패션 산업은 과도한 옷을 너무 많이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옷도 너무 많이 만드니까 그런 것들을 비난하는 거야. 근데 잠깐 기다려. 뭘 기다리냐? 이러한 산업 활동들을 무엇이 자극하는가, 무엇이 추진하는가, 드라이브가 몰고 가기 때문에 추진하다. 결국 이러한 산업활동, 농업이든 패션 산업이든 화석 연료 산업이든 무엇이 추진하는가? 결국 무엇이 이런 걸 추진한다? 우리의 consumption. 이런 게 글을 읽을 때 이렇게 our consumption 이런 게 바로 키워드가 돼요. 우리의 소비가 바로 이러한 산업을 자극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옷을 안 사면 패션 업계가 옷을 만들어 안 만들어? 안 만들겠죠. 우리가 자꾸 옷을 갖다가 사니까 계절마다 뭐 입을 게 없네 이러니까 우리가 자꾸 먹어치우니까, 그렇죠? 배불러도 먹어치우니까, 우리가 자꾸 자동차 타고 다니니까 이런 일을 한다는 거지. 결국 기후변화라는 건 이런 썸이 합계예요. 합계. 합계가 이루어진 결과물인 거야. 근데 누구의? 각각의 사람의 행동들, 너의 행동, 나의 행동이 합쳐지는 게 바로 기후변화라는 거죠. 이 업계가 잘못한 게 아니라 우리가 소비를 하기 때문에 잘못되어 있다. 자, 예를 들어서 화석 연료 업계가 유명한 희생양이에요. 희생양? 욕바지는 말을 쓰나? 얘네가 욕을 먹죠. 기후 위기에 대해서. 그러나 그 화석 연료 업계가 왜 드릴이라는 건 드릴로 뚫는 거지. 그래서 왜 화석 연료를 이걸 시추한다고 그러죠. 작년에 우리나라 대왕고래 한다고 해가지고 동해안에서 천연가스 났다고 막 1,000억 들어가지고 뚫었는데 안 나왔죠. 어쨌든 화석 연료를 갖다가 그들이 왜 시추해가지고 뚫어갖고 태우는가? 우리가 그들에게 강력한 재정적인 동기를 부여한 거야. 우리가 뭐하기 때문에 화석연료를 우리가 뭐하니까? 사용하고 소비하기 때문에 필요한 팔리니까 얘네가 뚫을 거 아니야. 환경을 파괴하면서. 그래서 몇몇 사람들은 규칙적으로 정기적으로 비행기를 타고 여행 가요. 해외여행 가고 연휴되면. 그 다음에 자동차를 타요. 근데 그 자동차가 바로 화석연료를 태우죠. 몇몇 사람들은 전기를 낭비해요. 근데 뭐예요? 화석연료. 이 파워플랜트가 발전소예요. 발전소에서 화석연료를 태워가지고 만들어진 전기를 낭비해요. 그 다음에 몇몇 사람들은 플라스틱 제품을 사용하고 갖다 버려요. 어디서 만들어진? 이 원유에서 만들어진 화석연료를. 결국에 우리의 소비가 잘못되어 있다는 거죠. 결국 이제 마지막 문장입니다. 여기까지 한 다음에 마무리할게요. 화석연료 업계를 비난하는 것. 근데 뭐 하면서? 이러한 활동들에 참여하면서. 이러한 활동 뭐예요? 맨날 여행 다니고 맨날 전기 낭비하고 맨날 플라스틱 같은 거 맨날 배달 시켜가지고 갖다 버리고 이러한 활동에 참여하면서 당연히 화석연료 산업을 비난하는 건 바로 뭐다? 우리 자신의 얼굴을 찰싹 때리는 거다. 어쨌든 이 표현의 의미를 모른다 하더라도 결국 우리가 잘못해놓고 남을 갖다가 비난하는 건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나쁜 거겠죠. 그렇죠? 결국 누구 탓이다? 우리 잘못. 우리 소비가 잘못이다. 우리가 소비를 하는 게 컨섬션이 잘못된 것이다. 가 되겠어요. 오케이? 답만 확인할게요. 물론 여러분 다 맞겠지만 답이 결국 뭐예요? 4번 Failing to recognize our responsibility. 기후 변화에 대한 우리의 책임을 인식하지 못한 거죠. 오케이? 기후 변화에는 누가 책임이 있어? 우리 자신의 책임이 있는, 우리 소비자가 책임이 있는데 괜히 이러한 산업들을 욕하는 건 오히려 잘못된 것이다. 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게 뭐야? 자기 얼굴을 찰싹 때리는 게 누워서 침뱉기. 자기가 잘못해놓고 남 탓하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오케이? 여기까지 3개 있고요. 잠깐 끊어서 가도록 하겠어요. 오늘은 그거 말로 한다고 했죠? 말로. 그래서 가정법 1번부터 3번까지의 공식은